지금부터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문재인 정부 4년 고용 임금 동향과 과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특히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합리적인 토론의 시간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이 자주 아주 쉽게 최저임금의 상승과 노동시간의 단축이 일자리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주장을 접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특수고용 종사자 보호 그리고 고용보험 확대, 양질의 일자리 확보 정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여의치 못한 부분들이 있었죠. 임금소득 불균형들을 개선을 하고 또 기울어진 노동시장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과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들을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19년에는 고용률이 개선되고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 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감소하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4년이 다 돼갑니다.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기조로 해서 가계소득 증대,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사회안전망 복지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은 적어도 고용지표와 임금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경제 정책들이 더불어 잘 사는 경제라고 하는 분야의 전략들이 이렇게 구성이 됐었는데요. 소득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에서 일자리위원회 설치, 그 다음에 고용 영향 평가 확대,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들도 계획이 발표가 됐고 추진이 됐고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는 세 가지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내용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가계소득 증대, 지출비용 경감, 안전망 확충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전체 취업자 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년 3월에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되면서 취업자 수가 확 감소를 했죠. 그 감소의 그 양태를 보시면은 단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 전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3종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10대 13만 원, 복지포인트 40만 원, 명조상여금 연간 80만 원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워낙 임금수당이라는 게 없으니까 이것만이라도 좀 이렇게 처우 개선시키겠다 해서 정부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양재노총이 확인을 해보니까 현장에서 상당수가 받지 못한 것으로 문제가 드러났고 이건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결과를 확인을 해보니까 공공기관들 중에 10% 정도가 지금 2021년인데 현재까지도 이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지원하는 그 재원도 사실은 민간 섹터에 있어서의 부가가치를 통해서 이윤을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서포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그 이전과 다른 전혀 패러다임이 바뀐 이 상황에서 미래적으로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대한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마 기업 활동도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거는 기업 스스로가 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소비시장에서의 소비자들의 여러 가지 행태들이 기업으로서는 적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발제 내용과 관련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고 발제의 내용 중에 조금 제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발제문에 따르면 IMF 외환위기하고 지금의 코로나 고용위기의 가장 큰 차이는 IMF 때는 상용직과 임시 일용직 할 것 없이 타격을 받았다고 하면 코로나 위기 시에는 상용직은 사실상 거의 타격이 없었고 임시 일용직 중심으로 해서 타격이 컸다. 단기간 내에 일자리 사정이 현저하게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고용유지 지원 기간이 종료되거나 또는
작년 코로나 첫 해 때는 임금의 지급 여력이 휴업수당의 지급 여력이 좀 있었다 하더라도 금년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그 여력마저도 고갈된 그런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일자리 사정이 더 악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비노동시장의 영역이 주거라든지 부채, 건강 이렇게까지 문제가 비화되고 있다라는 진단하에 사실상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다고 본다면은 저는 지금 어찌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혹은 최근에 또 코인 열풍이라고 불리는 청년들의 여러 현상을 놓고 이것이 다 비단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 사회가 늘 관심을 갖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청년의 고용 문제가 왜 여전히 해소되지 못할까라고 하는 어떤 질문 앞에 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어차피 정부들이 그것도 이제 고용자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고용지원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정부자금을 앞에다 가지거나 뒤에 가지거나 이 문제인데요. 앞에다 두자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외국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있었는데 실업급여 받는 고용지원금. 근데 이제 고용지원금 앞쪽에서 받더라고 하는 분들의 보통 이제 주장은 기업 수수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되기 때문에 엄청난 대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실효세율이 더 낮습니다. 중소기업보다. 조세 감면 때문에 감면제도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근데 감면제도가 이루어져서 늘어났습니다. 근데 소장님은 지난주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세금리를 또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두 기업이 이제 우리나라 제일 큰 반도체 두 기업이 혜택을 얻는 거거든요.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오늘 문재인 정부 4년 고용 임금 정책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뒤돌아보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앞으로 1년이 남았든 아니면 다음 정부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양하고 어떻게 보면 점잖게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치열한 그런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한 시간을 10분 정도 더 사용을 해서 오신 분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른 거 특별히 더 말씀하실 거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으로 저희가 오늘 소득주도 특별위원회 연속토론회 문재인 정부 4년 고용임금 동향과 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